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고요. 2023년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 여론도 궁금하고 정치권 판도의 변화도 더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론고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무차별 우리 좋은 동영상 살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2023년 대통령 정당 어떻게 진행될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분석 전문 대기자죠. 홍영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궁금한 건 2022년 거의 연말 가까워서 대통령 지지율이 5주, 6주 상승세였습니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대 중반까지 나오는 결과,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한 30% 후반까지 올라가는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세였는데 올 한 해 좀 시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는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이제 한 두어 달 가까이 이제 상승세였잖아요.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가 당분간은 어쨌든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디까지 이어지냐가 그렇긴 하지만. 그게 궁금하네요. 전화 면접원 조사 기준으로는 45%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 예. 쉽지 않을 거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도 육박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화조사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5에서 45 사이. 예. 거기서 그 박스권에서 2023년은 좀 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2023년. 네. 자동응답 조사는 50% 가까이,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는 4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궁금한 건 홍 기자님, 결국 또 시점이거든요. 언제까지는 올라가겠느냐, 언제쯤 되면 조금 숨고르기나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벽에 부닥칠 수 있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알기 어렵죠. 그건 알기 어려운데. 네. 일단은 이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죠. 이제 네. 일단은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때까지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반대로 약간 이제 실망하는 분위기. 예.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됐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거 말고는 상반기에 특별히 분기점이 될 만한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떠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예. 수사,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근데 이제 이미 그 사법 리스크는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사건인데, 예. 이게 이제 검찰 소환 이후에 이제 야당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사이익을 얻느냐, 예. 아니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약간 더 소환이 지켜봐야죠.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체로 신년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발표된 결과들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 대체로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화조사에서도 예. 이미 40%에 도달한 조사들이 꽤 있죠. 그래요? 네, 꽤 네. 있죠. 그러니까 저희 K스텝 리서치 조사에서도 예.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가 40.3%인데. 와, 이거 면접조사 아닙니까? 전화 그렇죠.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40% 안팎에서 예. 전화 면접원 조사도 이제 당분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ARS 조사는 거의 40%가 다 넘어갔고. 예. 다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는 윤 대통령 쪽으로 예. 분위기는 좀 아직까지는 괜찮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난 연말에 MBS 여론조사 마지막 발표됐던 것은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 직전 조사, 2주 전 조사하고. 그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렇게 일일비 아니면 해석을 예. 많이 달 그건 좀 어렵고. 아니고, 네.
아니고 뭐 그래도 그쪽에서도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갤럽 조사에서도 뭐 39.8%까지 나왔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40% 안팎이 좀 맞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대통령 지지율 분석할 때 긍정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또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뭐 지난 해에 나왔던 이야기는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뭐 등의 이유가 나오는데 보다 더 본질적이고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이유 홍 기자님이 뭘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예.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 한 7개월 가까이 이제 8개월, 네. 7개월, 8개월 가까이 네.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20%대 초반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좀 무능 프레임, 무능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제공을 해왔어요. 예. 제공을 해오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약간의 이제 뭐 초장부터 이제 그 촛불 시위가 계속 벌어지면서 네. 뭐 그 현역 의원들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대선 불복의 분위기,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왔는데 그런 무능 프레임이 많이 깨지지 않았나. 그게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의 상승 동력과 이제 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뭐 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재명 후보만 해더라도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렇죠. 행정 업무를 봐왔던 사람인데, 정치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쪽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했던 직업이 검사 이외에는 뭐 사실 아는 게 없으니까 행정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찍은 거죠. 다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 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싫어서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이쪽을 정권 교체 욕구가 높아서 이쪽을 찍은 건데, 근데 이제 초장에 이제 그 야당의 무능 프레임도 겹치고 또 경제도 계속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인사 논란도 있었고. 인사 논란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무능 프레임에 같이 좀 휩싸인 분위기가 있다. 특히 이제 중도 보수층에서도. 근데 이제 갈수록 뭐 화물연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지금 뭐 노조 개혁이라든지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뭐 연금 개혁, 상대 개혁을 얘기하고 어떤 또 노조 부패나 또 부패 프레임을 깨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메시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주고 있다.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을 마음먹었던 그 순간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2023년 전망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홍영림 기자께만 여쭤볼 수 있는, 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 중에 어느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시점이 될까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궁금하니까요. 그게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날 취임식을 했나요? 그때 화물연대 사건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예측했다 그러면 그 예측한 사람이 엉터리죠. 그거는 그런 거는 예측을 할 이유도 없고 궁금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운더리에서 움직일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보고는 아까 9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9월달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제가? 여론고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올 한 해 재밌는 내용으로, 분석적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